안녕하세요. 최태용TV 최태용입니다. 렘데시비르 FDA 긴급 승인 이후 이렇다 할 이슈가 없어서 파미셀의 주가는 하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가 다소 실망스러웠던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기대했던 파미셀인데 1분기 실적 공시 확인하고 조금은 실망했어요. 뉴클레오시드 제외하면 매출의 변화도 크게 없었고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부채라도 좀 크게 늘어서 원료값 부채로 땡기고 매출로 이어질라나 하는 기대감이라도 들 텐데 부채도 55억으로 그대로입니다. 추가 증설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기존 가동률이 낮아서 주문량이 크게 늘어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확인해보면 현금성 자산은 20억이 늘고 매출 채권은 다소 줄었는데 회수해서 현금 창출은 했고요. 어쨌든 파미셀은 이제 재무제표와 실적으로 가는 주식은 아니다 라는 전제 하에 재무제표와 렘데시비르 관련 분석해 보겠습니다. 왼쪽이 20년도 1분기, 오른쪽은 19년도 1분기입니다. 매출액은 95억으로 전년도 대비 16%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8억이 안 되어 12% 감소했습니다. 순이익도 조금 감소했고요. 바이오 사업부의 매출이 감소하고 판매 관리비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이오 사업 부문에서 4억 감소했고 케미컬 사업 부분에서는 17억 정도 증가한 매출 현황입니다. 이것만 봐도 이제 파미셀은 실적으로 가는 주식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뉴클레오시드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들 100억 수준이라고 하는데 저는 내심 그 이상을 기대했는데 정말 100억 수준으로 증가할 것 같습니다. 해당 금액이 파미셀의 시가총액 1조 3천억을 정당화할 수 있냐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있게 대답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희망적인 건 어차피 주식시장에서 파미셀은 이제 실적으로 가는 주식이 아닙니다. 실적 발표 후 급락이 있었다거나 급등이 있었다거나 하지 않았고요. 2분기 실적은 더 좋다고 한들 시즌처럼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실적으로 인한 급상승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뭘로 가냐? 뉴스로 갈 겁니다. 제가 파미셀 주주였다면 렘데시비르 국내 승인 뉴스만 나오길 기다릴 것 같아요. 사실 국내 시장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렘데시비르 일본 승인 뉴스에도 시장은 파미셀이 상당 부분 고점이라 판단했는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이 그리 크지 않다 한들 국내 승인 뉴스에는 분명 반응할 거고 정고점 25,000원에 다시 도전할 거예요.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방역 당국에서는 렘데시비르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어요.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현 정부가 친미 성향은 아니라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의약품 쪽은 한국에서 승인이 나도 미국 FDA에서 승인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렘데시비르는 이상하게 거꾸로 된 게 미국에서도 급하게 FDA 긴급 승인이 나왔음에도 한국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찌되었든 렘데시비르를 국내 임상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가 언제 나오냐? 5월 말을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임상 기간 자체는 올해 12월까지입니다. 그 기간 안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발표가 있을 거고요. 길리어드 주관하에 국내 의료원 그리고 경북대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임상시험에서는 5일 투여군과 10일 투여군으로 나누고 두 건의 연구가 진행됩니다. 1차 평가 변수는 유효성 평가로 14일 안에 퇴원하는 환자의 비율, 2차 평가 변수는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에 대한 변수에 대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옆나라 일본은 미국 FDA 긴급 승인 후 4일 만에 렘데시비르를 승인했습니다. 기사 확인해보면 더 빠른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 미국이 인정한 렘데시비르를 일본 보건당국이 승인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파미셀의 리스크 요인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한양행과 길리어드가 코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유한양행과 유한화학에게 수혜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리고 ST팜도 렘데시비르 원료 생산 가능하다 등의 뉴스가 있는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유한양행은 시가총액이 높아서 그렇다 치고 ST팜은 해당 뉴스에도 큰 상승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렘데시비르는
경구제가 아닌 주사제입니다. 경구제도 의약품인지라 생산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주사제는 경구제보다 훨씬 까다롭게 생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네릭에서도 본 원료가 사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길리어드가 일시적으로 파텐트를 풀고 로열티를 안 받겠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사실 파미셀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길리어드가 로열티를 안 받겠다는 거지 파미셀 보고 뉴클레오시드 공짜로 납품해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뉴클레오시드가 과연 렘데시비르 향 매출이 얼마나 될까를 추산해 봐야 되는데 파미셀 공시에도 없고 제가 길리어드 해당 보고서도 읽어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1분기, 2분기에 발생한 뉴클레오시드 매출은 렘데시비르가 아니라 진단 키트의 원료로 사용된 뉴클레오시드입니다. 나중에라도 렘데시비르향 뉴클레오시드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으면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리스크로 파미셀은 과거에 대주주의 고점 매도 이력이 있다인데요. 지금 김현수 대표의 지분은 다행인지 불행인지 10%가 안 됩니다. 지금도 지분이 별로 없는데 주가가 고점이라고 매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정말 대주주 매도가 나온다면 위험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이렇게 대주주 지분이 낮은데 사업성이 괜찮은 파미셀이라면 적대적 M&A다 뭐다 하면서 또 주가 상승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파미셀의 매출에 대해서 다소 안 좋게 말한 게 있는데 파미셀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단지 현재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실망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연도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실제로 전년도 대비 좋아질 겁니다. 문제는 주가의 정당성이고요. 근데 솔직히 1분기 실적 보니까 시즌처럼 드라마틱한 매출 상승이 있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때문에라도 그렇게 이슈가 되는 렘데시비르 향 뉴클레오시드 매출이 추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파미셀의 리스크 요인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한양행과 ST팜 등의 이슈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대주주 매도 가능성인데 대주주 지분이 10%도 안 돼서 가능성 자체가 좀 희박해 보입니다. 물론 대주주 매도가 있으면 도망가야 되긴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적대적 M&A다 뭐다 하면서 급락 후 급등하는 주식을 하도 많이 봐서 뭐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렘데시비르 효과 부정인데 이건 정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깐깐한 FDA가 긴급 승인을 낸 상황이고 길리어드가 파텐트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풀겠다고 나선 마당에 중증에 효과가 없다고 나온들 경증에라도 효과가 있다로 밀어붙일 겁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국내 승인이 안 나오는 겁니다. 국내 승인을 잘 체크해야 됩니다. 파미셀 호재로는 FDA 정식 승인이 있긴 한데 긴급 승인과는 차원이 다른 임상시험 결과가 요구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정말 압도적으로 있다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가장 큰 호재는 렘데시비르 국내 승인입니다. 이는 국내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승인이 나온다니까 기다려 봐야겠죠. 어쨌든 파미셀의 1분기 실적 공시가 나온 마당에 시젠과 같은 드라마틱한 실적으로 시가총액을 정당화할 수 있냐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부정적인 입장이 강해졌고요. 2020년 연간 실적은 무조건 전년도 대비 좋긴 할 겁니다. 근데 주가가 정당하냐? 에는 물음표입니다.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라면 국내 승인 발표가 나온다면 그리고 그때 급상승한다면 상승장에 매도할 것 같습니다. 다소 파미셀 기존 주주분들께는 기분이 좋지만은 않은 영상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앞섭니다. 근데 저도 2월부터 파미셀의 실적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는지라 사실 그대로만 전달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 파미셀은 실적으로 가는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추가로 파미셀 소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최태웅이었습니다.